예, 그림으로 보는 과학뉴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 프로그램은 뭐 지금 두 번째니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나온 과학기술 관련 뉴스 속에 나온 어떤 과학적 용어나 개념에 대해서 해설을 잘 해주려고 기획을 한 거고 특정 회사나 기관의 이해관계에는 영향을 줄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뉴스 주제는 8월 19일 날 조선닷컴에 이제 게시된 어떤 뉴스인데요. 뉴스 제목이 이거예요. 지구, 달, 거리 알려주는 달 탐사선 거울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들으시는 분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뭐, 오늘 자리해주신 양혜정 생물학 박사님은 특히나 뭐 전혀 천할못, 천문학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분이실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뭐 따로 천문학을 깊이 있게 뭐 부전공으로 공부하셨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래서 달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구와 달 거리 측정을 할 때 달에 거울을 뒀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처음 듣는 거였는데. 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옛날에 아폴로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네. 요건 제가 또 로켓 쪽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면 아폴로 우주선이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11호부터 17호까지 그 13호 하나 빼놓고 6번인가요? 예, 뭐 그 정도를 진짜 달에 갔다고요. 예. 근데 가서 그냥 갔다가 온 게 아니라 뭐 월석도 캐오고 이랬지만 거기에다 또 인간이 만든 물체들을 또 설치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반사경을 두고 왔대요. 레이저를 딱 맞았을 때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을 두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두고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유인 달 탐사를 성공 못했죠.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로봇은 보냈어요. 탐사 로봇은 로봇이라기에 지금의 그 로봇은 아니겠지만 막 두 발로 걸어다니고 이런 로봇은 아닌데 어쨌든 로봇을 보냈고 그 탐사 로봇이 결국은 거기에 또 거울을 한 2개 정도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지구상에서 레이저를 발사해가지고 그 달에 있던 반사경에다 맞추는 거예요. 전 그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달에 있는 거울 조그만 그것도 뭐 사람이 설치해봐야 얼마나 큰 걸 설치했겠어요. 뭐 수십 미터짜리 반사경을 설치할 리는 없겠죠. 로켓에 갖고 탈 수 있는 물체의 무게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크지 않은 반사경을 갖다 놨는데 거기에다가 레이저를 맞춰서 그래서 거리를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 달 거리 측정을 위해서 달에 놓인 반사경에 레이저를 지구에서 쏴서 거리를 측정해 왔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반사경에 그 먼지 같은 게 이렇게 앉나 봐요. 먼지 같은 게 앉아서 효율이 이렇게 떨어진대요. 그 빛을 반사하는 효율이. 그러다 보니까 거리 측정의 오차도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고심을 하던 차에 지금 달을 돌고 있는 궤도선이 있대요. 뭐 많겠죠.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계속 달은 가까우니까 궤도선을 쐈는데 그 궤도선에다가 레이저를 맞춰서 거리 측정하는 그런 새로운 방식을 미국에서 제안을 했다. 라는 게 이 뉴스의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시간에 나오셨던 양혜정 생물학 박사님, 저 유만산,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모셨죠. 김선재 박사님은 이 달 거리 측정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뺐고요. 그래서 천문학을 전공하신, 이럴 땐 또 천문학이 달 그러면 천문학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을 전공하신 이 자리에 그 안인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야 이제 웃음소리만 몇 번 나오시다가 얘기하셨고, 그래서 바로 본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기사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달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구와 달의 거리는 왜 멀어지고 있나요? 네. 지구의 자연 위성은 네. 달 하나죠. 그런데 이 달이 우리 태양계에 있는 다른 행성들의 위성들 중에서 굉장히 큰 편에 속해요. 특히 행성에 대해서. 우리 지구에 대해서 지름이 4분의 1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 중에 제일 큰 게 목성에 있는데 그 목성의 그 위성도 그 목성에 비해서 수십 분의 1이에요. 보통 위성들은 그렇게 주 행성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데 우리 달은 꽤나 큰 게 지구 주위에서 돌고 있습니다. 4분의 1 정도? 그렇죠. 그 지름이? 네, 지름이 그 정도 되고 질량은 한 8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놈이 우리
주위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와 달의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겠죠. 예, 관계성이. 그러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수간만의 차 이게 이제 달 때문에 생기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네. 달이 가까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달의 그 인력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 있는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지구가 끌어당기는 달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끌리고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도 같이 불어나게 됩니다. 거기를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우리가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물이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불어나는 그 속도하고 지구는 또 그 사이에 또 자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구가 달이 당기는 방향과 그리고 물이 늘어나는 그 방향이 약간 차이가 생기면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구는 돌아가는데 물은 이렇게 불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달 쪽으로. 그렇죠. 예. 네. 그것 때문에 생기는 마찰 이런 것들이 지구의 자전을 조금씩 늦추게 돼요. 지구가 멈추고 있는 건가요, 점점? 멈추진 않아요. 멈추진 예. 않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 나중에 이제 달의 공전 궤도하고 음. 그리고 지구의 자전 궤도하고 같아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음. 지구의 자전 궤도가 이제 달의 공전 궤도하고 같아지게 되면 동주기 자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아니요, 달이 사실은 처음 듣습니다. 네. 네. 달이 지금 우리한테 한 면만 보여주고 있어요, 얼굴을. 네, 그렇죠. 네. 달이 지구에 너무 가까이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얘가 붙들려서 이렇게 빨리 돌지 못하고 공전 한 번 할 때 자전도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잡고 도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강강술래. 근데 답을 안 주신 게 달이 왜 지구에서 멀어지는지에 대해서 답을 아직 안 주셨어요. 네네네. 네, 또 네, 설명하실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재촉을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그 이제 지구의 자전이 늦춰질 때 그 지구의 자전 에너지가 어디로 가겠죠. 그게 이제 달한테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말씀해주신 부분까지는 보면은 지구에 이렇게 바다가 엄청 크게 있고 그 바다를 달이 돌면서 달의 인력으로 바다를 땡기고 있는데 근데 실은 지구와 바다는 원래 지구의 자전 속도와 붙어서 같이 바다도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바다를 달이 달 쪽으로 바다를 땡기기 때문에 바다가 그냥 관성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약간 정체된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달 쪽으로 살짝 땡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구와 바다 간에 마찰이 생긴다는 의미신가요? 그렇죠. 네. 예. 네. 지표에 있는 물이 지구의 네. 표면에 있는 물과 지표면, 회전하고 있는 딱딱한 고체면과 마찰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물의 양이 무슨 물방울 하나가 아니라 네. 지구상의 지금 뭐 거의 표면의 3분의 1을 차지하죠. 그 바다가 덮고 있는 곳과의 마찰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네. 느려진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주는 거랑 지구와 달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도대체 뭔 상관이냐라고 제가 이제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지구와 달을 묶어서 네.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하나의 개라고 본다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네. 근데 그때 지구의 운동 에너지, 회전하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감소한 만큼 에너지는 어디로 갔냐? 네. 그게 그게 이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로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달의 위치 에너지가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건 쉽게 생각하시면 지구상에 책을 하나 들고 땅에다 놨다가 이렇게 높은 데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커지거든요. 떨어뜨렸을 때 더 아프겠죠. 그죠? 그걸 맞는 사람은. 그러니까 달도 결국은 지구상에 떠 있는 물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달이 지구로부터 더 떨어진 위치에 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그만큼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저만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도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 네. 지구와 달을 합쳐놓은 어떤 개에서 지구가 바다와의 마찰에 의해서 잃게 되는 운동 에너지만큼 조금씩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달의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네. 아주 미약한 1년에 3.8cm 정도라는 네. 거리를 얻게 네. 되는 거죠, 달이. 너무 재밌네요. 이게 1년에 3.8cm라고 하면은 진짜 눈에 보이는 그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달과 지구 간의 거리가 얼마나 좀 떨어져 있죠? 38만 하고 이제 뭐 4,000km, 5,000km 뭐 5,000m.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근데 보통 천문학자분들은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저 같은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은 뭐 마이크로미터, 10-6승미터 뭐 이런 거 얘기. 생물학도 보통 거리 단위 얘기하실 때는 길이 얘기하실 때 어느 정도 레벨에서 얘기하세요? 저는 현미경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나노미터, 옹스트롱 뭐 이런 거. 그죠? 이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몇 천만 킬로미터 이러면은 감이 안 와요. 일단 감이 안 네. 오시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38만 미터로 좀 이렇게 좀 대강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왜 다리 커 보인다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슈퍼문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럴 때는 그 38만 킬로미터보다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가까이 2만 킬로미터요? 네, 36만 킬로미터까지도 가까이 오거든요. 와. 진짜 슈퍼. 네, 그리고 이제 멀어질 그럼 진짜 때는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2만 킬로미터 네. 가까이 다가오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궤도가 타원이기 때문에 네. 가까울 때 그 정도 되고 맞아요. 멀 때는 멀지. 40만 킬로미터 정도까지 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야 뭐. 그래서 뭐 지구와 달의 거리는 왜 멀어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다리에 반사경을 때려 맞춘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 달이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봤던 그런 레이저 그러면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네. 지금 다리 쪼개지든지 뭐 이런 생각하는데 레이저를 쏴서 거리를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걸 네.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빛은 일정한 속도로 달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빛의 속도랑 네. 그리고 이제 그 빛이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알면 네. 그러면 거리를 알 수 있겠죠. 아, 반사하는 것까지, 반사 레이저까지 그러면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쏜 다음에 받아야죠. 받는 센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빛의 속도는 한 30만 킬로미터 되나요? 초당? 네. 예, 대충 그 정도 되니까 그거를 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하면 네. 시간이 측정되면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은 거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 거리를 2분의 1로 나누나요? 그렇죠. 예, 2분의 1로 나누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네. 그럼 이해하셨어요? 네. 여보세요? 오, 훌륭하십니다.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예, 알게 됐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깨알 질문인데 그거를 쏴서 돌아오는 동안 지구와 달이 움직이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 오차는 별로 크지 않나요? 그렇죠. 지구도 움직이고 달도 움직이죠. 예. 네. 그게 혹시 천문학자들이 보통 뭐 조금 작은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우습게 보고 가는 건데 실은 되게 중요한 차이 그렇죠. 뭐 이런 건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중요하죠. 그럼 그래서- 오차 보정이나 이런 걸 해서 되게 정확한 거리를 측정해야 된다거나 그렇죠. 이런. 다시 돌아오는 지점은 계산을 해야죠. 아, 계산을 그거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것도 그럼. 계산을 해서 아, 생각보다 천문학자들이 되게 또 그런 데서는 정밀하게 측정을 하시네요. 다시 그 정밀한 부분이 또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 거울의 크기가 네. 굉장히 작은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맞춰야 되는 거죠. 네. 우리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달의 표면에 있는 그 거울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어느 정도 거울 사이즈가 돼요? 반사경이? 거울이 지금 얘기한 달 탐사선에 실려 있는 그 반사경이 종이책 크기만 하다고 하는데 제 어. 그러면 A4 사이즈 이 정도? 그쵸. 네, 그런데 음. 이제 그거의 10배 정도 되는 게 표면에 놓여 있대요. 양효진 박사님이 정말 좋은 질문 주신 게 달 표면에 있는 반사경의 크기에 대해서 저희가 처음에 얘기를 안 했네요. 크기가 오랜만에 질문다운 질문을 한 거죠. 아, 무슨 말씀이신가? 항상 뭔가 예, 지혜로운 그런 질문만 주고 계시는데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지만 예, 어쨌든 공책 크기요? 종이책 크기의 한 10배 정도 네. 되는 그 정도의 반사경이 놓여 있답니다. 상상이 대충 가시겠죠. 어떻게 보면은 책상 한 2배? 뭐 이 정도 크기 생각하면 아주 작은 크기는 아니네요, 의외로. 근데 이제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그러니까요. 지구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바늘 구멍보다 그걸 더 작은, 맞춘다는 게. 그런 크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은 재밌었던 게 거기까지의 레이저를 발사해서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렇게 되게 여러 번 네, 시도해서 네. 맞춰서 네. 근데 거꾸로 또 심지어 돌아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반사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예, 뭐 반사 각도가 원래 뭐 예를 들어서 5도나 아예 0.1도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1도 됐다 이러면은 돌아올 때 거리가 뭐 엄청나겠네요. 뭐 저희 우주 딴 데로 가버릴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네. 여기 기사에 나왔는데 네. 반사 거울에 도달할 확률이 2,500만 분의 1.
야. 지구에서 발사한 관자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2,500만 번을 그러면 쌓여만 쏴봐야 한 번 될까 말까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그게 있네요. 레이저 발사하는 게 뭐 사람이 일일이 뭐 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연속적으로 쏠 수 있을 테니까, 네, 네. 2,500만 분의 1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약간, 무의미하지는 않고 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죠. 쓸 데가 있죠. 왜냐면은 지금 거리가 벌어지질 않는다고 그러면은 한 번 측정하고 그냥 상수로 두면 되는데, 뭐 몇 센치씩 계속 벌어진다는데, 실은 그게 3.8cm일 수도 있고, 4cm일 수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도 답이 됐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달이 지구에서 많이 멀어지면,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인데 3.8cm씩 연간 멀어지면, 저희가 진짜 멀어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멀어지려면 이게 뭐 얼마나 걸릴까요? 다음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할 때쯤? 뭐 인류가 멸종한 다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빠르겠죠? 네, 근데 네. 이게 그러니까 달이 어떻게 생겼냐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뭐 가장 유력한 설은 대충돌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테이아라는 거 들어보셨죠?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 태양계 처음에 이제 생길 때 네. 지구가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제 초반에 지구만한 미행성이 생기고 있을 때 네. 지구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또 다른 미행성이 있었는데 걔가 다가와서 충돌을 했대요. 그 충돌을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태양 주변에 원반이 생기는 것처럼 지구 주변에도 이제 원반 같은 게 생기고 그 원반에서 또 뭉쳐진 것이 그 달이 원반이라는 게 충돌한 그 뭐라고 하냐, 부스러기들. 데브리스라고 하죠. 네. 그렇게 그 부스러기들이 띠를 이루는 그렇죠. 원반 모양으로 띠를 네. 이루고 그것들이 서로 이제 회전하면서 회전하면서 회전 속도가 다르고 뭐 이러니까 뭐 붙고 네. 막 떨어지고 하다가 만들어진 게 달이라는. 그렇죠.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지구하고 달이 가까이에 있었다고 해요.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는 1년에 3.8cm 그게 이제 점점 지금 누적이 돼서 지금의 네. 거리가 됐고 그리고 그 달이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큼지막한 게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이 굉장히 자전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울어져 있잖아요. 네네.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절도 있고 네. 그래서 지구상의 그 에너지 순환도 이렇게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살기 아주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 유지되는 건데 그 자전축을 붙들고 있는 것도 이 달의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달이 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 자전축이 흔들리기 이제 시작하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 네. 예. 그러면 이제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번에 장마가 한 2달 오고 이런 게 그런 이거는 예. 기후 죄송합니다. 위기 때문에. 네. 네. 그래 자전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네. 그러면 지구의 뭐 그 어떤 자연 현상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다. 그렇죠. 근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를지는 다시 뭐 아까 앞서 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인간이 기후 위기로 먼저 멸종하게 될지, 뭐 이 천체적인 현상, 천문학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인간이 사는데 크게 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지는 실은 앞에 그 기후 위기가 더 급할 수도 있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아까 양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도 이제 천천히 일어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네. 주기도 달라질 건데 그게 점점 변해가는 그 속도랑 거기에 맞춰서 생태계가 적응해가는 속도랑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맞춰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해양생물 학자니까 네. 요 해양생물의 산란 시기, 특히 음. 바닷속에 사는 해양생물은 산란 시기가 절대적으로 달의 그 공전 주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름 때 조수간만 차이가 많이 나거나 아니면 제일 작게 나는, 그 다음에 보름달이 떴을 때 대부분 해양생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알에서 유생이 나오는 그 산란 주기를 철저하게 맞추거든요. 그걸 네. 시계로 대신 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달력이나 그렇죠. 시계로. 서케디안 리듬처럼. 예. 그래서 그거를 쓰고 있는데 만약에 요 문제처럼 지구와 달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요게 뭐 3.8cm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조금 멀어지지만 요게 모이면 네. 크나큰 나중에 거리가 뭐, 될 예. 텐데 그게 갑자기 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물도 요 주기에 다리 주기에 맞춰서 본인의 산란 주기를 맞추거든요. 예. 그래서 점차 아마 이렇게 자꾸 멀어지게 되면 이제 해양생물은 다리 주기에 맞춰서 산란 시기를 이동 또는 짧게 하거나 길게 하거나 바꿀 거고 네. 이 해양생물을 먹고 사는 그 다음 육식동물이라든가 특히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이제 요 해양생물의 그 산란 주기에 맞춰서 섭식 활동을 또 바꾸게 되기 때문에 생태계가 한꺼번에 확 변하지는 않지만 생태계의 축이 점점 달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종의 진화도 달 주기에 맞춰서 진화를 해 나가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 50년을 사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볼 수가 없고 아쉽게도 거대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예. 뭐 저희가 앞으로 남겨놓을 어떤 로봇은 인공지능은 그거를 있죠. 보고 있겠죠. 네, 보고 있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계속 공돌이라 이런 얘기만. 오늘 뉴스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리 측정 방식을 달에 있던 거울이 약간 뭐 먼지든 뭐든에 의해서 훼손돼 가면서 이걸 어쩌나라고 과학자들이 좀 걱정을 했는데 거리 측정을 계속 하고 싶었나 본데 그런데 달 궤도를 도는 그런 위성체에 있는 반사경에다가 레이저를 심지어 이거는 달 주변을 공전을 할 테니까 네. 빨리 돌고 있는 데다가 또 맞춘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마어마해요. 대단하네요. 네. 여기에는 분명히 기계공학자들의 힘이 되게 클 그럴 것 겁니다. 같아요. 네. 네. 순순히 인정하시는 천문학자분의 이 어떤 너그러움을 보면서 네, 예. 하나 크잖아요.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주로 그러면 요거 레이저 쏘는 데가 어디서 쏴요? 아, 미국 나사에서 쏴나요? 이번에 기사에 실린 데는 프랑스에 있는 그라세라는 그 레이저 발사 기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미국의 맥스웰 천문대 그런 데에서 계속 그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지구 달 사이 거리를 측정하는 일은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오늘 뉴스 재밌었네요. 네. 예. 여보세요 어떻게 어제 뉴스와 비교해서 어떠셨습니까? 더 오늘은 재밌으세요? 제가 모르는 분야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고 그러네요. 어제는 이제 제가 아는 거를 설명해 주니까 예. 안정적이고 오늘은 네. 궁금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시기죠. 진짜 빛나고 계십니다. 예, 그림으로 보는 과학 뉴스 2탄을 진행했고요. 네. 예,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안인선 선생님도 다음번에 꼭 다시 재출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